선도소설단.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 떠오르며 온갖 갑질을 일삼는 중국과 이를 막기 위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의 충돌. 일제 36년 식민지를 잊지 못해 아직도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도발을 자행하며 우리를 못마땅해 하는 일본. 인민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미사일을 쏘아대며 끊임없이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 자국의 이익과 개인의 욕망을 위해 한때 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며 핵전쟁으로 확산되어 세계 3차 대전에 우려를 낳고 있는 푸틴의 러시아. 이런 암울한 세계 정세 속에서 작은 심리적 위안을 구하고자 미래예언이라는 단어로 동영상을 검색하다 보니 이전부터 우리가 많이 봐왔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등 수많은 예언 동영상을 찾아 볼 수가 있었다. 그 예언 중에서 필자의 관심을 끄는 선도소설단이라는 동영상이 눈에 띄어 반가운 마음에 이를 좀 더 찾아보게 되었다. 필자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반가운 마음이 든 것은 김정빈의 선도소설단이 1984년 정신세계사에서 처음 발간되었는데 그때 이 소설을 읽고 서울신문사 주최 독후감 모집에 응모하여 입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선도소설단은 중국 철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학파 도가의 용어 단을 소재로 삼은 김정빈 원작의 소설이다. 정확히 말하면 우학도인 권필진홍이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 김정빈이 첨삭 정리하여 쓴 소설이다. 다른 동영상에서는 봉우 권태훈홍이라고 하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동일인이 분명하다. 이 소설에서 필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부분은 단학선법으로 미래를 투시하여 이미 해방과 한국전쟁 등 역사의 중요한 마디들을 예견하였다는 95세의 우학도인이 우리나라 국운과 세계 정세를 예언하였다는 부분이다. 선도소설 단 1편에서는 당시 응모했던 독후감을 원문 그대로 소개하고 다음 2편에서는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그 예언들이 어떠했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소설 단과 국수주의. 대한민국 필독서. 소설인가 민족적 대서사시인가. 도시에 나타난 신선 우학도인 권필진홍의 국운과 세계 정세에 관한 대예언. 정신세계사에서는 김정빈의 선도소설 단을 이렇게 요란하게 소개하고 있다. 과연 이 책을 읽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불가사의한 단학선법으로 미래를 투시하여 이미 해방과 한국전쟁 등 역사의 중요한 마디들을 예견하였다는 95세의 우학도인이 그 초능력의 도법을 통하여 앞으로의 우리 국운과 세계 정세를 예언하였다는 부분이다. 앞으로 15년 이내에 무혈 남북 통일이 된다. 북쪽 김일성 김정일의 운수는 지금 말기에 있다. 우리 민족은 북으로 진출하여 세계 최강의 거국으로 자라난다. 미국은 국내 문제로 힘이 축소하여 지금과 같은 역할은 못한다. 소련은 각 연방국과 위성국들에 의해 사분오열되어 버린다. 중국은 민족주의자들과 골수 공산당들이 남북으로 나뉘고 골수 분자들은 북쪽으로 몰려 자멸하게 된다. 그때 우리 민족이 그 공백지대로 들어가 만주 일대, 몽고 일부, 바이칼호, 감차카 반도까지 우리 영토가 된다. 세계는 황백대전 환기를 맞아 세계의 중심이 동양으로 이동해 온다. 서양의 과학 문명은 쇠퇴하고 동양의 정신 문명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 중심이 한국이 되고 중국, 인도와 더불어 세계를 주도하게 된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 원자탄, 수소탄을 막을 신무기가 개발된다. 이상이 우학도인의 예언을 요약한 것인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동조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더군다나 하기가 싫으니까 그것은 일단 제쳐두고 독자들로 하여금 학창시절 국사 선생님의 목소리로 안시성을 공격하던 방태종을 양만춘이 활로 쏘아 한쪽 눈을 멀게 한 이야기.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격파하던 이야기를 듣던 때에 그 감격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우리가 한민족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느끼며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는 데 대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 그것은 국수주의에 빠져 역사관이 지나치게 비약하는 것이다. 강한 사대주의 입장이 풍기는 국사를 읽으면 그쪽으로 쏠리기 쉽고 일제 어용학자에 의한 국사를 읽으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슬퍼지면서 자칫 패배감에 빠지기 쉽고 국수주의적인 역사관에 도취되면 허황된 이상주의에 빠지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자랑과 긍지를 확대 해석한 나머지 우리 민족의 우위성만 강조하다. 자칫 잘못하면 최초 철갑선인 거북선을 최초 잠수함이라고 한다든지 또 저자가 언급하였듯이 김유신의 고구려 포기를 삼국통일의 위협이라고 표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소설 단을 읽고 지나친 국수주의적인 역사관에 비약을 염려하는 것이 필자의 기호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자가 언급한 문제 중에서 몇 가지만 필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저자는 한사군 문제를 들어 일제 역사 조작에 관해 언급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광개토대왕 비문 조작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만주 지반현에 있는 광개토대왕 비를 일본 관동군 한 장교가 회치를 하고 변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들이 만주 땅에 광개토대왕 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비의 역사적인 가치조차 모르고 있을 때 일본군 한 장교가 역사적 비문의 가치를 알고 조작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 일본인은 우리가 광복 후 지금까지도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조선왕조실록 연구를 이미 60여 년 전 조선총독부에서 태백산본과 정족산본을 비교 연구하여 정리하고 정오대조표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이 학문적으로 몇십 년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다는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번에 제일 한국인 사학자 이진희 씨가 만주 지반현에 직접 가서 광개토대왕 비문이 조작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일본인의 바로 코앞에서 혼자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이진희 씨에게 갈채를 보내면서 우리 국내 학자들도 열심히 연구하여 틀린 것을 바로잡고 그들의 학문을 앞질러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보다 50년 늦고 미국보다 100년 늦으면 어떤가. 지금이라도 모두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연구를 이어받을 인재도 양성하면서 그들을 따라 잡고 우학도인이 예언한 세계 최강국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책을 우리나라 내일의 주역인 학생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 권하고 싶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다 읽고 모두들 가슴속에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인재 양성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읽고 내일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의 마음속에 자부심과 용기를 심어주어 지나친 국수주의나 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데 주역이 되도록 해야겠다. 1984년 2월